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서개구리 증권사관학교 수익을 말하다 김용보 멘토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왜 그럴까요? 라는 물음표를 되새기는 시장입니다. 자, 중국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중국이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말하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길을 한번 발산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자,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캔들을 한번 공부했었고요. 이평선,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더 중요한, 시작 전에, 캔들과 이평선을 공부했으면,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따가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기 전에, 자, Q&A 홈페이지에 이렇게 개설을 해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Q&A를 한번 받아본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박정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자, 캔들 설명하실 때 고가, 저가에서 반발 매수, 반발 매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단어의 뜻은 이해가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밑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이평선 이렇게 정배열을 배웠죠. 정배열 구간에서 시세를 쭉 내면서 갑자기 음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또한 급등을 한 종목은 고점을 찔고 거기에 되면 매도세가 되게 강해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배열 구간에서 시세를 시게 올라오는 그 종목 중에 갑자기 음봉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싼 반발 매수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한 시장이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7부 등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위로 캔들이 쫙 쓰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도세가 되게 강합니다. 그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와 저가 이 표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정환님께서 첫 번째, 또 두 번째도 박정환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거래량이 실린 음봉에서 분산이 일어났을 때 손절을 못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놓쳤다라고 하면 일단 분산이라는 거는 매집했던 물량들이 빵 터지면서 시세를 죽이는 거거든요. 쫙 이렇게. 근데 거래까지 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점에서 물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마련합니다. 거래소는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아니다, 나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일단은 거래에 실리면서 분산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매매의 기준, 이 기준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부키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21선 밑에서 3일 동안 3%인가요? 아니면 봉 하나에 3%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번 시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 같네요. 자, 21선, 생명선이라고 얘기했죠. 세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시장에서는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밀 때
그날 1%, 1% 이렇게 되면 3일 동안 3%입니다.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 하나의 3%가 아니라 일별로 마이너스 3% 안에서 봉 3개가 나오면 무조건 반등이 들어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거래가 실리지 않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시면 그 라인에서 21선 깨진 라인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주는 추세를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아부키즈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신선한 강의 내용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뭐냐, 실전에서 통하는,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그 HTS 장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에 질문을 내렸던, 그 답을, 얘기하려 합니다. 정말 어려웠죠. 저번 주 시간에 그 질문은, 정말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답란이 많이 틀리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어제, 저번 차시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이평선이었어요.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에 대비를 해서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평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그랬죠. 정배열,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정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정배열이 어떤 거냐 한번 실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니커 일단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이거 보면 이쪽 라인이 정배열 라인입니다. 정배열이 뭐냐? 이렇게 5일선, 그 다음 21선, 61선, 여기 35일선, 그 다음 61선, 121선 이렇게 잡아서 추세를 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21선, 여기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근데 21선 살짝 밀렸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 마이너스 1.83. 뭐냐면 밑꼬리를 줬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알고 있대 사람들은 21선 되면 무조건 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333 법칙을 얘기했듯이 거래가 없이 살짝 21선 살짝 밑에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이 라인에서 잡아준다. 그러면 무조건 2, 3일 후에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 라인이 바로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답은 조금씩 차트를 돌리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평선 정배열 구간입니다. 이렇게 5일선, 21선, 35일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 201선 이렇게 깔아놓는 이런 게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쪽 라인이 이격도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5일선하고 21선 이쪽 벌어진 구간을 이격도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격도가 5일선하고 21선 쭉 타고 가다가 5일선 이렇게 이격도에 붙어요. 그럼 여기서 조정을 줍니다. 조정. 뭐냐면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평선들이 5일선이 21선 닿으면서 이 조정이 들어옵니다. 모든 종목은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됐든 기간이 됐든 둘 중에 하나. 가격을 이거는 같은 경우는 가격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 수도 잘 봐야겠죠. 도대체 너가 고점에서 이렇게 며칠 정도 움직였냐. 주식은 3자가 중요했죠. 3일, 그 다음에 6일, 9일, 그 다음 12일, 15일, 14일에 15일째가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3의 배수대로 조정의 끝자락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6, 9, 12, 15, 그 다음에 20일까지. 21일 조정이 거의 마지막 조정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7음도, 9음도, 과매도 9음도, 12음도까지 음봉으로 계속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죽였다고 횡보하면 이 기간이 거의 3회 배수의 끝자락에서 조정이 끝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배열 초입 구간에 또 종목들을 한번 보죠. 자, 신성 F. 자,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쉽죠? 자, 이렇게 보면 이평선들을 쭉쭉 벌어서 이격도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배열 구간입니다. 이쪽 라인에서 21선이 위에 살아있는 이 캔들 라인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바닥바닥 납니다. 제가 주템에서도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게 바로 이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를 했죠.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지표입니다. 이평선의 가격 지표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거래량. 거래가 이렇게 마르면서 주가가 끌어올린다. 거래가 마르면서 조정이 들어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Q&A 질문하신 것 중에 이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분명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차이입니다. 이렇게 5일선하고 이렇게 보면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딱 붙어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이격도를 벌려놨어요. 이건 뭐냐?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죠. 이런 자리만 매매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배열 구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원 종합개발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어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다 알겠죠? 자, 이평선들을 이렇게 다 깔고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5일선이 뻥 튀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 거래가 들어왔죠? 여기에 빠지지 않죠? 거래가 이 매집되어 있는 거래들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건 뭐냐? 결국은 간다. 그 다음에 급등주 차트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5일선을 깨지 않고 간다. 이건 정말 매매의 키포인트입니다.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 특히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등주 세게 올라오는 것들은 뭐를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5일선을 깨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급등주는 다 5일선을 이렇게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은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문제를 내드렸던 도대체 21선하고 61선 사이에 어떤 선이 가장 중요하냐.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꿀팁. 여러분 꿀팁.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꼈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조작하면서 느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3, 5선입니다. 자, 35일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NK 보세요. 제가 주템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요 라인에서 이게 3호 라인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뻗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보면 여기 3호 라인이 굵게 쳐놨어요. 자, 조정의 끝마무리는 3호 라인에서 올라탈 때 이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 거래가 안 빠진 상황에서 3호 라인의 중심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조정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 5일선 이렇게 딱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21선, 그 다음에 61선까지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61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중간에서 보면 반등이 들어오더라. 이 라인이 3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일선 매매 기법만 하셔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포인트거든요. 자, 여기 35일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뻥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주식챔피언에서 제가 요 라인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이건 뭐를 얘기한 거냐면, 자, 3호선 이렇게 자리 잡고 3호선 라인에서 빠지지 않고 61선까지 밑바닥에다 딱 이렇게 대놓는 모습들은 뭐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보죠. 이렇게. 이 친구도 어때요? 자, 3호 라인에서 어때요? 이렇게 캔들을 웅집해 놓고 있죠. 이렇게. 자, 이평선 3호 라인에서 굵게 7원. 요 자리,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자리 위에서 매매만 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단, 이 거래가 빠지지 않은 이상. 아셨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3, 5 라인입니다. 또 한번 포스텍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이것도 주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서 정말 많이 큰 수익을 냈었죠. 이것도 바로 3, 5 라인.
이 조정 구간에서 3호 라인, 이거는 뭐냐? 틈새 시장 무조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자, 61선까지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정답에 얘기했듯이 이 3호 라인 되게 중요하죠. 이 3호 라인에서 타고 올라가죠. 이건 기법입니다.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딱 적어놓고 무조건 애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선 깨지면 거의 다 61선에서 사람들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선 쳐져 있는 거는 손에 안 돼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변법이 있다는 얘기죠. 3, 5 라인에서 다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굵게 친 게 3, 5 조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3, 5 조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어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 5 라인에서 잡아놓고 양봉 치고 들어 올리죠. 단 여기 뒤에 거래가 실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랬죠? 우리가 뒷산 쉽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3호 라인에서 밑꼬리 잡았단 말이에요. 61선까지 안 빠지고 얘는 3호 라인에서 잡네? 3호 라인에서 잡아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하면 분명히 급등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3호 라인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러냐면 급등주를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따라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그 3호 라인, 그 가격이 저가 35일선 에 있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초보자들 분이나 주식을 스캐핑 못 하시는 분들은 이 3호 라인들만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승산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호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죠. 이렇게 에너지 웅추, 거래 붙고, 거래 실리고, 얘들이 하나도 안 나갔다. 얘는 올라가겠구나. 이게 3, 5 라인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게요. 우성사료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어때요? 자, 3호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왔죠? 요 라인. 이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매수 포인트. 쉽죠? 자, 똑같아요. 공통점은 거래 붙고, 거래 안 나가고, 거래 다시 붙고, 거래 죽고, 다시 거래 붙었어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신 거 있죠. 황소 개구리 추첨해서 오는 종목들 보면 막 날려다닌다고 급등을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이 원리입니다. 거래와 이평선 이거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서 뒷산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시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고가가 아닌 중간값에 3호 라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3호 라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FTN이 어때요? 자, 차트 한번 정확히 봐봐요. 갖고 놀죠? 개인들 갖고 논단 말이에요, 얘들. 3호 라인을 잡아놓고 요 위에서 다 놀고 있어요. 3호 라인이, 그렇구나. 3호 라인에 오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21선 밑에 61선 사이에 35일선에서 3호 라인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3, 5 라인이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던 게 정답은 3호 라인입니다. 3호 라인을 여러분들께 답을 드립니다. 3호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점을 매매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밑에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중간값인 3호 라인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3호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끌고 하신다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나겠죠. 이게 매매의 기법들입니다. 실전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다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옆에 책각에서 물어봐도 안 나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메모를 잘해서 이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들 기법들을 정리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정말 많이 좋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도 우리 기법 4개를 얘기했죠. 자, 밑바닥에서 저점을 잡는 대형주는 비석형, 버터플라이, 이적, 백허그 이것만 가져도 요것만 매매해도 여러분들은 위험이 없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매매하는 기법은 35일선이 안전하구나. 근데 난 급등주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5일선에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수익이 좋겠구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꼭 킵해놓고 노트에다 적어 놓는다면 수익을 말하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2개의 매매 기법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이 방송을 끝난 후에 35일선을 딱 캔들에다가 차트에다가 딱 설정해 놓고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 보세요.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굵게 3호선을 굵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면 그렇구나 공통점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했습니다. 3호선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렸고 3호선에 대한 종목의 움직임을 차트로 실전에서 통해서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정배열 구간인 종목도 살펴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를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써먹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매매의 이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을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은 이 스케줄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식 그랬잖아요. 쉬는 것도 주식의 투자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쉬어가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오류가 빠질 수 있어요. 시세를 보고 있으면 바닥바닥 살아 움직이는 그 시세 속에서 내 마음 상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장을 볼 수 있는 세팅 방법과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타임 스케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을 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 아침장 시작 전 우리가 해야 될 이 조건들을 챙겨 나와 보았습니다. 뭐냐면 자, 아침에 이렇게 시장은 09시에 이렇게 뻥 시작합니다. 09시에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 개시는 언제부터 하냐? 자, 이게 너무 굵네요, 펜이. 조금만 줄게요. 자, 09시부터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시가가. 그죠? 시가가 딱,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시부터 주문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강연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장시간은 거의 다 9시로 하시는지 아세요? 거의 한 60, 70% 분들께서 한 9시부터 시작하시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9시부터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열려요. 몇 시부터? 자, 7시 30분부터 단일가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7시 30분에 시작하는 거예요. 9시에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7시 30분에 딱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최초 주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7시 30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셨죠? 단일가로 매수와 매도, 전일 종가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서 이 단일가는 몇 시까지 가냐? 시간의 단일가는 8시 30분에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8시 10분부터 동시호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흔히들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 9시에 열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거의 다 모르세요? 9시였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침은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장이 움직인다. 시간의 단일가는 전일 종가로 8시 30분까지 주문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동시호가는 진가가 8시 30분 이후에 진가가 발휘됩니다. 8시 30분은 이후에 보면 종목들이 동시호가에 후쩍 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신용과 반대 매물이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8시 40분까지 그 흡수를 얼마만큼 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신용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눌렸구나. 그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가는 8시 50분에 이렇게 시가를 만들기 위해 동시호가의 가격이 거의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9시 딱 되면 이제 시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우위로 시작한다. 그럼 갭상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갭상승. 우리 배웠죠? 갭.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2, 3% 위에서 시작한다. 그럼 뭐죠? 갭상승 났다고 그러잖아요. 세게 누군가가 시작하기도 전에도 주문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뉴스가 있거나 무슨 호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3% 이상 떠서 나온다. 거기에다가 체결 강도까지 세버리고 거래가 붙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 종목은 아침에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럼 9시에 딱 시작됐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 안에 세팅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모니터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투자자별 종합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개인, 기관 직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시에 땡 시작하면 여기에 개인들이 얼마를 팔았고 외국인들이 얼마에 매수 들었고 기관은 지금 행태가 어떻다.
그 다음에 선물은 지금 매도인지, 코스닥은 개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는지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시장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시장만 오늘 장이 세냐 약하냐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면 됩니다. 9시 30분 전에 상한가가 20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정말 강한 장이에요. 상한가가 한 20개 위에 막 걸려있다. 그러면 시장이 정말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30%대로 바뀌어서 10개 이상이 안 나와요. 10개 이상이 상한가가 오전 아침 9시 30분에 막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장은 되게 강한 장이에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급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이 들어온 거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자별 매매 종합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차트를 봐야 돼요. 자, 여기는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표입니다. 종합지수 차트를 켜놓고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선물 차트예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삼성전자부터 해서 200이 안에 들은 종목들의 선물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종합지수보다는 거래소는 선물지수를 켜놓고 매매를 시장을 관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은 모니터 한쪽에다 여러분들이 항상 켜놓아야 돼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전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시장을 하루 종일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세팅은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자, 투자자 종합. 그 다음에 선물 차트.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닥 종합 차트. 이 세 개를 항상 켜놓고 9시 30분 이전까지 얼만큼 시장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표를 찾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야, 오늘 시장이 강하구나. 오늘 약하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엄청 커. 그러니까 오늘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자, 오늘은 시장이 너무 강해. 오늘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구나. 시장이 강하면 모든 종목이 올라가요. 시장이 약하면 힘이 없는 종목은 무조건 빠져요. 강한 종목만 이렇게 대롱대롱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야 되고, 또 뭐냐, 그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어느 HTS도 보든 30%부터 0%까지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 오늘은 태양광이 갔어.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양광이 갔어. 그러면 대장과 부대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장은 가장 먼저 시세를 내는 게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섹터별로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30%에서 0%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통점. 공통점을 발견하면 오늘은 이 섹터가 강하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으로 붙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쉽게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라 했죠. 아침에 막 움직이는, 당일에 많이 움직이는 상승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섹터가 오늘은 어느 섹터들이 많이 움직인다. 이거를 9시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 들어간 것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것들을 체크해보면 9시 30분에 10개 이상이 상한가 들어갔다. 그 장은 무조건 센 장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되게 큰 거죠. 근데 희한하게 상한가가 1개, 2개 걸렸다. 별로 안 좋은 장이에요. 왜? 상한가가 많다는 건 뭐냐면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 상한가 1-2개 가지고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어필이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상한가들이 많이 이렇게 빡빡 박혀 있어야 시장이 강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들어간 섹터를 잘 보면 그런 종목 섹터들이 오늘은 강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시 30분까지 뭐 하면 되겠죠? 우리가 딱 답 나왔네요. 그죠? 9시 30분까지 우리 뭐 하면 되죠? 딱 답이 이렇게 딱 나오네요. 예.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잘 지워졌네요. 이렇게 9시 30분까지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죠? 자, 9시 30분까지는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시장을 딱 보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타임이 끝난 거라고 했죠? 저번에 한 타임이 끝나요. 원타임. 그러면 9시 30분에 오전장 한 타임이 끝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이때는 웬만하면 붙으면 안 돼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아침에 9시 30분 이전은 매수 매도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아침에 팔라고 하는 사람들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게 9시 30분에 한 타임이 끝나요. 그 다음에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전장 마지막 타임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강한 종목들은 10시 30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와요. 그게 두 타임, 원 타임, 투 타임, 이게 오전장이 마감이에요. 자, 1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시세가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모니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근데 이때는 뭐냐, 주가들이 안 움직여요. 거의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왜? 메이저들은 그때 휴식을 취합니다. 왜? 오후장을 더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붙게 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끝날 때까지 2시간이나 시간이 더 너무 많아요. 10시에 매매를 하면 오후장 3시간도 남았고 오전장 2시간도 남았으면 5시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보고 있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내가 내 머릿속에서 싸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툭툭툭툭 합니다. 10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왜? 잘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오후장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여러분도 쉬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컴퓨터를 딱 닫아놓고 나가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장을 딱 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의 이 방법입니다. 자, 오전장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세팅을 해야죠. 화면창에다가 내가 보고 있어야 될 거 뭐냐, 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봐야죠. 차트는 3개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일봉 그 다음에 분봉 1분봉, 그 다음에 여기 20분 봉을 봅니다. 왜 이렇게 차트를 3개로 볼까요? 한 종목의 차트를 3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일봉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에너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1분봉은 타이밍을 잡을 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1분봉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사야겠다 말아야겠다는 거는 30분 봉으로, 20분 봉으로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봅니다. 왜? 20분 봉은 60분,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러면 20분 봉은 봉이 3개 나옵니다. 3개. 그럼 3개는 뭐냐? 저번에 얘기했죠. 주식은 3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의 봉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간 거죠. 그래서 3개의 봉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3개 들어왔다. 오늘은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1시간 동안 흐름을 지켜보는 거죠. 특히 오후장에서는 집중해서 봅니다. 예, 오후장에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20분봉을 보고 타이밍은 1분봉을 봅니다. 1분봉. 1분봉을 왜? 1분봉은 1분마다 이렇게 차트가 움직여요. 1분마다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맥점이 있어요. 맥점. 이 맥점은 뭐냐면 항상 주식은 정배열 구간에서 수익이 납니다. 1분봉이 됐든 20분봉이 됐든 30분봉이 됐든 일단 정배열로 에너지가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격도를 쫙 벌려서 간다 그랬죠. 일봉도 똑같아요. 그러면 200일선을 기준선을 삼고 그 위에 캔들이 올라오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자, 20분봉은 60일선을 캔들이 위에 올라탈 때 거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아셨죠? 일봉에서 강한 종목들은 꿀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 아셨죠? 자, 일봉에서 살아있는 정배열 구간에서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20분봉에서 60일선이 위에 올라가는 이 캔들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럼 나 이거 매수할 거야. 그러면 1분봉에서 200일선 위에 올라탈 때 그때 매수를 하면 거의 70% 이상은 수익이 돌아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1분봉, 그 다음에 분봉, 20분봉 놓고 또 중요한 게 이 현재가 창이에요. 여기에 사람의 이 심리가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심리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호가예요. 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호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고, 도대체 오늘 누가 사는 거냐? 메인 창고가 누구냐? 여기를 보면 하나 대투 증권이 매수가 가장 큰 종목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늘은 메인이에요. 이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창고예요. 창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호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심리가 어디 있냐면, 일단은 이 호가를 보면 00 단위에,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라면 사러 갔어요. 라면을 마트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마트를 판매하는 직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1,000원에, 라면을 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내가 마케팅을 써봐야지. 그럼 이거를 990원에 한번 내놔봐야지. 라고 가격을 10원만 내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라면이 나가요. 이게,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심리는 가장 000 단위에 가장 강하게 걸려 있어요. 이게 행동학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대를 마케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가장 흔들리는 게 뭐예요? 00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00 단위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식시장에도 똑같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00 단위, 1,000원 단위, 뭐 2,000원, 150원, 이렇게 뭐 1,800원 이렇게 00 뒤에 붙었을 때 사람들은 항상 매도 물량이 쫙 이렇게 걸어놓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은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자, 매도죠. 여기 매도. 여기 매수. 근데 희한하게 매도 물량이 쫙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팔라고 막 걸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매수 쪽은 물량이 없어요. 완전 비례가 돼요. 왜 이러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절대 안 빠집니다. 예. 매수 쪽이 짧게 걸려야 위에 거 호가를 다 이렇게 먹어 삼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량이 밑으로 안 나오는 거 확인해서 위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질리도록 이렇게 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팔지 못하도록 매수 호가에 쫙 이렇게 얇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또 하나 배웠죠? 자, 분봉 3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에너지를 보고 정배열 아까 배웠던 걸 믹싱을 다 해봐요. 우리가 배웠던 거를. 그 다음에 1분봉을 봐서 200에서 위에 매수가 캔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딱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봉 20분봉이 61선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탁 매수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호가를 어떻게 장난을 하는지 잘 보면 재미있어요. 주가 이렇게 빠지는데 호가에 누가 계속 받쳐요. 그런 경험이 시청자 여러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데 누가 그 가격 때문에 계속 호가를 집어넣어요. 탁탁 1,000주, 2,000주 딱딱딱 넣어요. 희한하게 안 빠지면 그 가격에서 계속 물량을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누가 그 가격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다 산다면 위로 다 쳐버리겠죠. 그래서 매도 호가가 이렇게 많이 걸리면 후루룩 뚝 후루룩 뚝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중에 보면 단주거래 했죠. 11111 해갖고 막 누군가 막 계속 막 빨리빨리 막 11111 해가지고 막 계속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코스닥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호가를 계속 장난하죠. 계속 단주로 11111 아래 위로 11111 막 계속 올라옵니다. 11111 이렇게. 그건 뭐냐? 단주거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체결량을 숨기기 위해서 단주 프로그램 매매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보지 않으시면 너무 빨리 체결된 호가를 부르륵 내려가니까 확인이 못해요. 거기서 잘 봐야 돼요. 이 111 하면서 위에 물량을 둥둥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111 하면서 밑에 매도 물량을 퉁퉁 던지는 건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야 돼요. 11111 사람을 현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위에 물량을 확 잡아먹어요. 그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1111 하면서 밑에는 호가가 막 자꾸 밑으로 빠져요. 이건 뭐냐? 물량을 빠른 시간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거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내일부터라도 이 호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산 호가를 항상 체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 창고 분석. 어느 창고가 오늘 메인이냐. 이 친구가 계속 한번 들어온 창고는 계속 사게 돼 있습니다. 안 팔아요. 왜? 작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인 창고를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대투에서 오늘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걔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창고를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쉽죠? 자, 이거 한번 또 지워볼게요. 이렇게 딱 올로 딱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쭉 지워라. 안 지워지네요. 예, 자, 딱 봐봐요. 자, 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호가들 이렇게 막 쫙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한 다음에 일봉
1봉, 1분 뽕, 그 다음에 20분 뽕, 그 다음에 호가. 이렇게 되면 내 화면이 세팅을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내 종목, 내 생선들을 어떻게 시장에 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요. 호가. 그 다음 한쪽에는 또 뭐냐.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생선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이렇게 6개만 압축해서 이 호가를 이렇게 관종에다 관심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호가 배열. 이렇게 호가 배열.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체결 강도. 체결 강도는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95는 뭐예요? 5 정도를 시장에 매도세가 많은 거예요. 근데 110% 됐다. 그러면 10만큼의 매수 강도가 센 거예요. 이건 뭐냐? 매수 매도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 쪽이 많은지 매수 쪽이 많은지 이 물량이 매도 쪽이 많이 찍혔으면 이 체결 강도는 100 밑으로 가 있어요. 근데 매수 쪽이 많다. 그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결 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자, 봐봐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지금 보합권에 있으니까 체결 강도가 66%예요. 그럼 얘는 볼까요? 127%예요. 체결 강도가 세다는 얘기예요. 얘는 거의 상한가 임박이죠. 뭐냐면 137%예요. 체결 강도가. 그럼 얘는 볼까요? 8%예요. 115.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3포인트예요. 여기는 93. 그다음에 얘는 볼까요? 마이너스예요. 67. 체결 강도가 얕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보다 매도세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 체결 강도가 거래가 실려서 빠진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손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가 되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실어서 물량을 퉁퉁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결 강도가 장중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색기라고 그러는데 검색기라고 그래요. 검색기인데 이건 조금 실력이 좀 돼야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검색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설정값을 딱 설정해 놓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관심에 있는 종목들 검색어만 이 종목들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냐? 전일 상한가, 그다음 파름도, 과매도 구간. 왜 얘를 이렇게 매도하지? 그다음에 삼음도 강한 조건, 이평선 실험하는 종목들만 우리가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일 내 신고가 종목들도 우리가 이 HTS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HTS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신고가 종목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5일까지 신고가 종목만 나오고 그 다음에 기간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면 그 종목들만 딱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 게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HTS 보면 사용 설명서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각 증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나 그거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아셨죠? 이게 검색기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수익을 받아다 거의 강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봐야죠. 오늘 지금 몇 강의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캔들도 배우고 이평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평선은 또 더 중요한 21선과 61선 사이에 3호 라인을 정확히 배웠습니다. 3호 라인 정확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역배열보다 정배열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역배열 쪽보다 정배열 쪽,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매매를 할 거라는 매매 기법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청자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자, 어느 질문을 할까요? 오늘 어떤 숙제를 내드릴까요? 오늘은 중장기 쪽에 이렇게 35일 선을 배웠어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급등주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3호 라인 선을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제가 만들어 보려 합니다. 자, 이거 좀 압축을 시킬게요. 자, 5일선하고
자, 21선 사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급등주에 이렇게 조정을 둘 때 조정의 끝자리를 이평선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5일선하고 11선 이 중간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이번 주는 맞춰보는 겁니다. 저번에는 중저가 3호선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 선을 잡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조정은 어디서 끝마무리 나오냐. 1차 조정의 이 선들이 있어요. 이평선을 5일선하고 11선 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놓고 보면 야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고가에서 매매하는 법. 3호라는 중저가 중가값에서 매매할 때 3호선을 보는 거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 거는 고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5일선하고 11선 그 사이에 이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답변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번에 좀 쉽게 했어요. 저번에 20에서 61선 너무 광범했죠. 근데 오늘은 급등주 5일선에서 11선 사이에 그럼 몇 개 안 되죠. 6일선도 돼서 7, 8, 9 요 4개뿐이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지고 그거를 대입시켜보면 정말 큰 꿀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황소개구리 이렇게 수익을 말하다 강의 내용을 듣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 이평선 다시 설명해 줘라 라고 하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돼요. 모르면 숨기면 안 돼요. 무조건 노크를 통해서 Q&A 게시판에다 올려놓으세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알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노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맹목적인 주식자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주식할 거고 10년 후에도 여러분들 주식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왕 주식할 거면 알고 주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띠게 좋은 매매 기법 실전에서만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다뤘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라 실전에서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법들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 항상 기법이라고 얘기한 거는 노트에서 메모를 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도 해가 열립니다. 내일도 시장도 열리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주식차 벗어나고 내가 한번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해보겠다 이런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소개구리 이 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